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여론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진술이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가까운 친구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권영세 위원장이 거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떡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고 그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육성 대신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심 선언을 요구했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규정했어요. 김기현 대변인. 얘들이 민주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 참 무서운 게 내란 아닙니까? 내란죄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엮겠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라도 아니고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심 선언 안 하면 사실상 다친다. 너가 살려면 양심 선언해라. 그러니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할 때 진실을 잘 규명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살고 누군가는 죽여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머리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을 네. 20년 가까운 20년 지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뭐가 있었습니까?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와서 유튜브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근데 사실 이 워딩도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 했다 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원을 빼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선호 의원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맞죠? 김병주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홍장원 1차장의 어떤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힘을 받을 때였거든요. 결정적인 트리거의 역할을 했는데 네. 이게 둘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데 문제의 어떤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녹취록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다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 편집된 부분만 듣더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단어 대화 속에 나오는 양심 선언이란 말이 저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선언이란 건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또 승진도 시켜주신 분이고 또 이 내란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가까웠던 사이인데 어쨌든 이런 분에 대해서 밝혀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고 한다면 그건 조작을 어떤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저는 본인이 사실대로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내란 공범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 그것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곽정근 전 사령관에게 양심 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별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도요.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과 만난 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그 회유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간에 곽 전 사령관은 이 회유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요. 자, 김기영 대변인, 지금 네.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데 기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홍장원 1차장의 메모, 두 번째 기일에 두 차례 기일을 통해서 예.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공간 공터에서 본인이 왼손으로 갈겼었다. 네.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그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신빙성을 높였는데 예. 본인이 말한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썼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사무실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날 어디에서 썼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어떤 중요한 어떤 근거, 원소스 어떤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버렸다고 하고 또 어쩔 땐 부족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진술과 진술이 엇갈렸을 때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가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상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고 한 예로 곽정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란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150명도 얘기 안 했다고 했고요.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공포탄 사용,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라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엄과 어떤 탄핵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다 지시한 것처럼 인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론 기일이 다시 제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뭐 요즘에 그 여야 통틀어서 뭐 홍장원 메모에 대한 뭐 언급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그 권영세 위원장이 앞서 들으신 대로 홍장원 메모도 언급을 했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 오늘 이제 제기했던 곽정근 육성과 함께 더불어서요. 이 핵심 근거들이 무너졌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그래도 계속 헌재가 이 상태로 그 변론 마무리하고 일정 절차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처럼 홍장원의 메모와 홍장원의 증언이 유일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뭐 이진우 사령관, 뭐 조지혁 경찰청장, 뭐 여인영 밤책사령관 등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 사령관들 아래서 근무했던 부하들에 대한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볼까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 헬기를 타고 특전사가 국회에 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간에 의결 정족수라는 말은 김현태 707 특임 단장도 다 인정했던 겁니다. 아니 뭐 그 특수 요원들을 끌어내는 거하고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거하고 둘 중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곽정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 여러 분들하고 아마 저는 통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하고는 상의도 하고 어떤 분들에겐 하소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통화한 상대방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 선언이라는 단어에 저는 유추를 해보면은 이 진실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게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냐면 이 탄핵 심판의 쟁점들은 어쨌든 선관위 침탈, 국회 침탈,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 절차적인 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탄핵 인용 사유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권영세 위원장은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소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 단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요청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을 받았고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답변은 이제 법무실장이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이제 사령관께서 먼저 이제 뭐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네, 국민의힘이 김 단장 증언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통화해서 미리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는 그 날이 바로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지인에게 통화를 통해서 말했던 앞서 전해드렸죠. 그 통화를 한 그날이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이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온에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계엄이 선포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무서워서 유튜브를 켜고 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통화를 한 거예요. 예상 질문까지 줬습니다. 그럼 이거 쇼한 거 아닙니까? 이건 쇼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곽정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전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사전 통화를 해서 질문지까지 하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말이 엇나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선원 의원이 교정까지 해주고 그럼 이게 그날의 진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박정근 전 사령관이. 그렇지만 그 전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소위 말해서 떨리기 때문에 협박에 떨리기 때문에 지인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엮겠다. 그다음에 너가 살려면 양심선언하라. 너가 살기 위해서 왜 양심선언을 합니까? 진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날의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장의 어떤 시나리오의 한 일환이고 이게 사실상 진실의 수면 위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미리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지는 줬지만 답변은 누가 썼습니까? 이 김현태 단장도 말하잖아요.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이 법무실장에게 그 답변지를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뭐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작이라든가 소위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야지 그냥 질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 횡설수설할 수가 있고 이 팩트와 어떤 본인의 의견과 여러 가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뒤섞여서 제대로 된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도 이제 곽정근 사령관께 당신에게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본인이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쭉 적어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과 나중에 말했던 것이 내용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질문지를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뭐 협박이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양심 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짚어준 것이지 사전에 질문을 주고 답변지까지 주면서 협박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반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진술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실명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자 김기훈 대변인.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까지 했네요. 사실상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못 짚었다고 한다면 뭐 고발을 하시든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본질은 뭐냐면 계엄이 생겨난 건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방식이 계엄이냐.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쵸? 이게 사실상 공수처 수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게 뭡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쇼핑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영장 체포까지 돼 구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분위기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종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분위기에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게 보면 법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얘기가 더 무게감이 갖느냐? 후자입니다. 결국 초반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나왔던 그 진술이 과연 진실일지는 저희들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회유서를 가장 여당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내란으로 엮으려고 한 그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좀 강도 높게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 입장이 좀 나왔나요? 당사자들 이제 김병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곽정근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 같고 이것을 조작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시면은 우리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정말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그 검찰에 그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으로 다 밝혀보자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곽종근 그 전 사령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조작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이번 게 다 밝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완종 의원께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뭐 회유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얘기도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성완종 의원 같은 경우도 김현태 707 특임담장을 본인의 의원실로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12월 9일 날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눈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에게 속아서 우리가 뭐 국회에 잘못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환정 의원을 만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을 뭐 체포하라든가 뭐 봉사라든가 뭐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의결 정족수는 얘기했고 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 헌법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검찰이 진술이 맞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정적인 게 나왔죠. 뉴 707 텔레방입니다. 여기에서 김현태 단장이 국회 회의장을 봉사라고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이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대화방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의 증언을 그럼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고발을 하지 말고 이번에 내란 특검 같이 하시죠.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전개돼 온 상황들을 쭉 보면은 돌이켜 보면 그 진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 여당이 이제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야당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사람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막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 이 상황, 여당이 이제 반격을 본격화한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법원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란죄 사유에 대통령 구속영장 공수처가 청구했을 때요. 네. 내란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직무유기로는 구속시킬 수 없으니까요. 네. 거기에 뭐 끌어내라라든가 체포지시,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얘기하는 홍장원 메모라든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적시가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문제는 뭐 다른 증언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런데 검찰 진술과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진술 중에서 네. 지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속을 취소하는 게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첫 단추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떳떳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통신영장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체포영장에 비해서 이른바 허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를 통해서 짬짬이 어떤 쇼핑을 한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런데요. 자,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일단 지금 그 핵심 그 증거들이 좀 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이제 여당의 이제 증언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여당의 주장인데 일단 구속 취소 여부 관련해서 이제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절차적 문제가 그동안 제기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좀 법원이 좀 부담을 갖고 시간을 좀 끄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저는 전혀 부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석을 피의자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변경사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변경사항, 즉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도주 위로가 없고 또한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판정에서 진범이 잡혔을 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속 취소가 일반적인 거, 그 외에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신청을 안 하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중앙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간 체포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기각했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던 영장에 대해서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핵 심판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4가지가 있어요. 개헌 및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 선관위의 영장도 없이 가서 행동을 제압하고 국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원이 구속영장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